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석열은 형식적 사과조차 없이 출석해 조사 도중 경찰이 조사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교체를 요구했고, 이후 검사들이 계엄 선포, 국회 해제 결의안 의결 방해 등의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그쳤고, 특검은 내일 추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국회의원 회유, 외환 혐의, 2차 계엄 시도 등도 조사 중인데 관련자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면 체포 절차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울증 입원으로 검찰 소환을 거부했던 김건희가 11일 만에 퇴원하며 특검 조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받아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건별 진척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사건은 우선 조사 대상이고, 건진법사 청탁,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김건희 측은 일단 특검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특검은 모레 공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가 새 정부 첫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두루 경험한 구 후보자는 기재부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기재부는 과거부터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구 후보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투자와 수익을 통해 복지를 실현하는 경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집행 등 확장 재정을 주도한 인물로 여권과 야권 모두 신뢰를 받았습니다. 기재부 조직 개편 가능성도 제기됐고, 구 후보자는 AI와 정책 예산 통합을 통한 경제 개혁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하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매수 문의가 끊이고 거래도 줄며 과열은 진정됐지만 중저가 지역으로의 수요 이동과 전셋값 상승 같은 풍선 효과 우려도 없진 않습니다. 특히 강남, 마용성 등 고가 주택 수요자는 대출 제한에 불만을 표했고, 편법 대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와 공급 감소로 전셋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어 시장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정부의 추가 조치도 나오겠지요? 이번엔 넉넉고 상승 그래프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게 정책 당국의 의지입니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용적률 상향과 공공지원 개발 전환 등 조합원 추가 분담금 완화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30여 년 만에 제도 개편이 추진될 전망인데요. 신속 인허가제 도입과 조합원 탈퇴 요건 완화, 사업 시행자 자본금 기준 확대 등도 논의 중이고, 서울시 역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전국적 피해 실태를 확인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 시행 7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폐암 말기 남편의 죽음을 지켜본 아내 정보현 씨의 경험이 한국일보에 실렸는데, 가족 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어려움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 남은 가족의 고통이 소개됐습니다. 남편은 인공호흡기로 9일 동안 연명했지만 가족 합의가 어려워 연명의료 중단이 지연됐습니다. 결국 사망했지만 죽음의 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정보현 씨는 내 죽음만큼은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